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20번부터 22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가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비문학 지문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요, 따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직접적인 문제 분석 그리고 지문 분석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그 수업을 다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해설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 주시거나 또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은 뭡니까? 오늘 배울 지문은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워낙 어려웠던 과학 지문을 공부했던 터라 여러분들이 예술은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20번 문제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키넥틱 아트, 1번부터 5번에 다 키넥틱 아트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다? 화제가 키넥틱 아트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추측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20번 문제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서 지문의 화제를 예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윗글을 읽고 보기에 아니마리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인데요. 아니마리스. 이 작품은 키넥틱 아트의 대표 작가라 그랬죠. 키넥틱 아트 또 나옵니다. 화제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테오 얀센이 창작한 아니마리스이다. 얀센은 플라스틱 관으로 뼈대와 다리를 만들고 등에는 비닐 깃털을 달아 바람이 불면 깃털이 반응하면서 해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도록 했다. 얀센은 이 작품을 연작 형태로 진화시켜 공학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인공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창작 의도를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표현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기억과 보기의 4분 33초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기억을 보니까 자전거 바퀴인데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예상을 해 보는데요. 지문을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미술에서 키네틱 아트는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가 나오네요. 움직임을 의미하는 그리스와 키네티코스에서 유래한 말로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 요소로 생각하는 예술 작품을 뜻한다. 이것이 키넥틱 아트의 뭡니까? 개념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 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키네틱 아트는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대량 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기계 문명 사회로 변화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출연하였다. 이게 그 등장 뭐가 됩니까? 배경이 됩니다. 키네틱이라는 단어가 조형예술에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일이다. 1920년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네틱 아트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죠. 키네틱 아트의 작가들은 기계의 움직임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예술적 요소로 수용하여 작품 전체나 일부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창작 의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게 키네틱 아트 작가들의 의도가 되겠죠. 작가들의 의도, 키네틱 아트 작가들의 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람이나 빛과 같은 외부적인 자연의 힘이나 동력장치와 같은 내부적인 힘에 구현되었다. 힘에 의해서 구현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외부적인 힘과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구현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있네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창작하였다. 그러니까 키네틱 아트 작가들의 의도와 키네틱 아트의 목적이 뭐냐라는 게 드러났어요. 키네틱 아트의 목적은 뭡니까?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구현되었고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창작한 것이 이게 키네틱 아트의 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보죠. 키네틱 아트는 우연성과 비물질화를 중요한 조형 요소로 제시했다. 여기 우연성과 비물질화. 이것이 뭡니까? 키아의 뭡니까? 특징이 되는 거죠. 키네틱 아트의 특징. 우연성과 비물질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연성은 이제 정리하죠. 우연성은 작품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감상자의 움직임이나 위치 등에 의한 작품의 형태 변화도 포함된다. 비물질화는 작품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연성은 요거고요. 비물질화는 요거예요.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는 반면 비물질화는 물체가 계속 움직여 물체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특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X죠. 자전거 바퀴는 이거 잘 봐야 돼요. 22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감상자가 손으로 바퀴를 돌려 바퀴를 회전하도록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감상자가 바퀴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우연성과 바퀴살이 고정되지 않는 비물질화가 나타난다. 자전거 바퀴에 나타나는 우연성과 비물질화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는. 자, 네 번째 문단 가보죠. 키네틱 아트의 이러한 조형 요소들은 감상자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키네틱 아트의 효과가 되겠네요. 효과 1번. 작품이 보여주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감상자들이 풍부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 결과의 오른쪽 화살표 기존 미술에서 작품 감상 태도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감상자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이게 효과 2번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단. 키네틱 아트의 작품의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 감상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실험적 예술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키네틱 아트의 1번이 되고요. 이 부분이 1번. 그리고 이 부분 1960년대 들어서 키네틱 아트는 새로운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아트 등과 같은 예술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게 2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20번 문제 바로 들어가는데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키네틱 아트의 어원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그리스어 키네티코스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와있죠. 등장 배경 또한 첫 번째 문단에 급격하게 기계 문명사로 변화하던 시기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있어요. 키네틱 아트의 제작 과정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키네틱 아트의 조형 요소 세 번째 문단 뭡니까? 첫 번째 줄 우연성과 비물질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키네틱 아트의 예술사적 의의는 다섯 번째 문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네틱 아트가 화제다라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정확하게 맞았죠. 자, 아니마리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나왔는데요. 1번 해변을 돌아다니는 생명체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 또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창작하였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주니까 이게 틀렸죠. 그대로 재현,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2번 작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점에서 비물질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비물질화는 작품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 이건 맞죠. 자, 3번 다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감상자의 시각을 자극하는 효과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키네틱 아트의 이러한 조형 요소들은 감상자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작품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나와있죠.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자, 4번 공학기술과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기계적 움직임을 예술적 요소로 수용하고 있다. 이거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기계의 움직임을 예술적 요소로 수용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이건 틀리지 않았다.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번 바람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외부적인 힘을 활용하고 있군.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지금 외부적 요소를 뭐하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외부적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 움직이도록 했다라 그랬죠. 외부적 요소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나 빛과 같은 외부적 요소. 세 번째 줄이네요. 아유, 선생님 정말 세 번째 줄이네요.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번 기억. 자전거 바퀴와 4분 33초. 자전거 바퀴는 우연성과 비물질화가 나타난다라 그랬고요. 자, 1952년 미국의 전 예술가인 존 케이지는 새로운 피아노 작품 4분 33초를 발표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치지 않고 일정 시간에 맞춰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었다. 청중들은 연주를 기다리며 웅성거리다가 4분 33초가 흘러 4분 33초가 흘러 피아니스트가 퇴장하자 크게 술렁거렸다. 존 케이지는 4분 33초를 통해 여기 나오네요. 연주를 기다리는 동안 청중들의 기침소리, 불평소리, 각종 소음 등 공연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모든 소리가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는 약간 다른 내용의 전위 예술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2번에 1번 보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예술은 기계 문명에 대한 예찬을 표명해야 한다. 예술은 기계 문명에 대한 예찬 이런 말은 틀렸죠. 2번 우연적 요소와 감상자의 참여. 우연적 요소 있죠? 자전거 바퀴도 있었고 여기도 그 4분 33초에도 우연적인 요소 뭐 불평소리, 각종 소음 이런 것들 그리고 감상자의 참여, 기침소리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다 뭡니까? 참여가 된다라는 거죠. 자전거 바퀴 역시도 감상자가 손으로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감상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은요. 첨단 매체를 활용해야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강조된다? 무조건 첨단 매체를 활용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피아노였잖아요. 피아노가 첨단 매체는 아니잖아요. 4번 제한된 시간에 감상이 이루어질 때 이런 말은 있지도 않습니다. 자, 5번 작가의 창작 의도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부터 22번 예술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설령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맞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찍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거를 확실히 다지는 내가 1번의 정답을 3번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그것은 제대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